오늘은 전 시간에 하다 말은 이제 그 힙에 대한 얘기 조금 하고 그다음에 그래프에 대한 거 정리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다 하는 건 아니고 이 알고리즘 분야는 이제 그 자료 구조하고 좀 달리 그래프 분야가 좀 나눠져 있기도 해요. 그래서 이 요거를 이제 때로는 이제 그 그리드 알고리즘 쪽에 들어가 있기도 하고 뭐 그래서 예, 저게 따로 제 그 그래프에 대한 개념만 조금만 설명하고 그리고 이 또 자료 구조에서 했던 정렬 그것도 정렬도 또 조금 또 알고리즘 쪽에서 나눠져 있어 가지고 디바이드 앤 컨커라고 하는 걸로 보통 이제 그 정렬 쪽에서 퀵소트하고 머지 소트는 또 나눠서 얘기를 하고 있죠. 하여튼 요 이렇게 나눠져 있는 분야를 그 자료 구조하고 맞춰서 하질 않고 이제 우리 알고리즘 쪽에서 맞춰서 하다 보니까 이제 이번 주나 아니면 다음 주까지 정리하고 나면 다 자료 구조는 이제 종료하고 알고리즘에 순수하게 조금 더 이제 그 깊이 있는 분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 시간에 힙에 대해서는 얘기를 알고리즘은 안 드렸고 물론 이제 자료 구조 때 드리긴 했었어요. 근데 오늘은 이제 그 알고리즘까지 한번 다뤄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그 그래프 쪽으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번 때 그 힙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힙 그러면 이 민 힙이라고 하는 거와 맥스 힙으로 구분된다라고 얘기했죠. 자, 이거는 민 힙과 맥스 힙 이렇게 둘로 구분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고 이거에 대한 어떤 구현은 배열을 이용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배열을 이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여기서 이제 그 자료를 제일 큰 거를 찾기 위해서는 맥스입, 그다음에 미닙은 가장 작은 거를 찾아내기 위한 거. 그래서 요거는 제일 큰 값하고 제일 작은 값을 찾기 위해서 이 가능한 하면 이 자료를 갖다가 찾고 났다든지 하면 찾겨난 것이 아니라 그거를 삭제해 버려야 될 경우들도 있겠죠. 그걸 삭제하고 났을 경우에 이 자료를 좀 더 업데이트해야 되거든요. 그 현재 그 구조를 그래서 구조를 업데이트하면서 빠른 시간에 다른 자료 구조보다 좀 빠른 시간에 업데이트할 수 있는 그런 형태를 이 힙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힙이 이 상당히 많이 사용될 텐데 이 나중에 이 그 이제 저 미니멀 스패닝 트리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할 적에 이 힙이라고 하는 거를 잠시 이 이제 쓰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얘기할 게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죠. 자, 다시 한번 이제 그 오늘은 이제 맥스임만 가지고 얘기하면 그거에 대한 이 상대적인 그 민힙이라고 하는 거는 금방 이해하실 거다라고 뭐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이 예만 들어서 하고 그거에 대한 알고리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맥sim이다라고 한다면 제일 큰 값이 루트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루트에 있는 이 키값 또는 이제 그 자체 그 데이터 값보다 작은 것들이 차일드에 있어야 되는데 그 차일드에 또는 그 후손에 있어야 되는데 그 후손에 있는 값의 왼쪽이냐 오른쪽이냐의 그 크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제 왼쪽이 오른쪽보다 커야 된다든지 오른쪽이 왼쪽보다 커야 된다든지 하는 조건은 없어요. 항상 이 그 페런트가 차일드보다 큰 값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조건만 만족하면 된다 이죠. 맥스 힙의 경우에 따라서 여기에 12라고 하는 값이 있다. 그다음에 여기 7이라고 하는 값이 이렇게 있던 아니면 7이 여기 있고 12가 이쪽에 있던 큰 문제가 없다 이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 배열을 가지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걸 갖다 컴플리트 바이너리 트리라고 해서 항상 왼쪽에서부터 쭉 이 하위 이 오른쪽으로 채워줘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는 10, 여기는 이 12보다 이 작은 값, 예를 들어 8이다라고 하는 값이 있다라죠. 자, 이거는 그림상으로는 이렇게 그렸지만 실제 구현됐을 적에는 우리는 이렇게 배열로 넣어야 된다라고 얘기해야 된다 이죠. 14라고 하는 값이 들어가 있고 근데 그때 들어갔을 때 우리가 배열에 보통 C 언어와 같은 경우 또는 자바와 같은 경우 또는 파이썬과 같은 경우에
항상 시작의 인덱스는 0으로 시작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이 1이라고 하는 걸로 써라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그다음에 이 그 후손에 해당되는 것 또는 차일드에 해당되는 거 곱하기 2 하게 되면 바로 왼쪽에 있는 차일드가 되죠. 그래서 12. 다시 말해서 2번에 해당되는 거다. 자, 이쪽에 쓰는 게 좀 더 맞겠죠. 그 다음에 7이라고 하는 값이 들어가는데 그거는 3번에 해당되는 인덱스 위치에 들어간다. 따라서 이거는 여기다가 곱하기 2 한 데다 더하기 1 하는 거죠. 따라서 3. 그리고 여기 18. 여기 4번, 5번 이렇게 들어가면 되죠. 따라서 여기 10을 난 여기다 쓰기 싫어. 그래서 이걸 빼버렸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10에 해당되는 조건에 위배되기 때문에 여기 이거는 10이라고 하는 자료 구조가 아니다라고. 그래서 반드시 이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최하위에 해당되는 거는 채워져야 된다.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이 컴플리트 바이너리 트리다라고 얘기하죠. 이런 구조 형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에 우리가 이제 자료를 갖다가 삽입하는 경우에 대해서 한번 보죠. 그래서 자료를 삽입하는 경우는 알고리즘이 어떻게 되고 또 삭제하는 경우는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뭐 이거는 이제 지울게요. 자료 드린 거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이와 삽입하는 경우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렇다면 삽입 알고리즘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알고리즘을 보기 전에 먼저 얘를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이 있고 그다음에 20보다 작은 값을 갖고 있는 것이 하위 또는 이제 그 후손에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좀 차일드에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여기 15라고 하고 19라고 하자. 그다음에 반드시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채워진다. 여기는 8, 13 있었다 그러고 여기 10 이렇게 된 자료를 지렸죠. 자, 여기 이런 형태 현재 이렇게 생긴 모습 다시 말해서 이 논리적인 모습은 이렇게 되지만 물리적으로는 배열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배열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자, 1번부터 시작한다면 20, 여기 15, 19, 그다음에 8, 13, 10. 자, 이렇게 배열이 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상태에서 이 자료를 하나 더 삽입을 해보자. 그래서 삽입을 하는데 이번에는 17이라고 하는 자료를 하나 삽입해보자. 그럼 삽입은 어디다 넣냐면 중간에 어딘가에 이제 그 정렬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끝에다 일단 집어넣게 되겠죠. 여기 이 자리에다가. 그래서 7번 위치에다가 일단 17이라고 하는 값을 이렇게 넣게 될 거다 이거죠. 그런데 그것이 이제 그 조건에 맞느냐라고 하는 거는 일단 나중에 보고 여기에 해당되는 거 가지고 그림 가지고 한번 보자 이거죠. 그러면 20이 있고 15가 있고 19가 있고 8, 13, 그 다음에 10. 그리고 제일 뒤에다가 붙이게 되니까 여기 여기에다가 17이라고 하는 걸 붙이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러고 나서 조건에 위배되는지 안 위배되는지 맥스입이라고 하는 조건에 위배되는지를 보니까 19하고 17의 관계를 보니까 물론 이 자기의 제그 시블링이라고 하는 또 자매 또 형제 관계에서는 크기가 중요하지 않다 이거죠. 그러니까 페런트만 자기보다 더 큰 값은 갖게 있으면 돼요. 따라서 19가 17보다 크니까 완성됐다 이거죠. 자, 이런 상태에서 하나 더 삽입을 해서 이번에는 23이라고 하는 값을 한번 삽입해 보자. 네. 23을 삽입한다면 17의 위치는 여기까지 잘 들어왔다 이거죠. 그럼 23을 여기다가 또 하나 더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죠. 8번 위치에다가. 근데 그 조건이 맥스입이라고 하는 조건이 맞는지 한번 보자. 그랬더니 먼저 20, 15, 19, 8, 13, 10, 17까지는 됐다 이거죠. 그 다음에 어디다 집어넣냐면 왼쪽부터 차례대로 들어와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따라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죠. 논리적인 그림상으로 봤을 때.
여기 23이 들어가는 거죠. 자, 23이 들어가서 해당되는 이 모습이 이 맥스입에 해당되는 조건을 만족하는지에 대한 걸 검사를 해봐야 되겠죠. 그러려면 뭐냐면 23하고 자기의 패런트 8하고 비교해 봤을 때 패런트 값은 반드시 더 큰 값을 가져야 된다. 따라서 여기서 보니까 조건에 위배되는 거죠. 이 조건이 여기서. 따라서 이 조건이 이제 위배되는 거라 이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8하고 23을 교환을 해보면 되겠다. 따라서 이번에는 이거를 교환을 해자. 자, 공간이 없으니까 여기다 그릴게요. 자, 20이 있고 그다음에 19, 15, 19. 그다음에 15 왼쪽에 예, 여기 23이 일로 들어오도록 하자 이거죠. 그래서 이쪽에 23이 24하고 8을 두 개를 교환을 해서 이쪽에 23이 들어가. 그리고 여기 8. 자, 여기는 건드리지 않았으니까 13이 그대로 있을 테고 그다음에 19의 왼쪽과 오른쪽에도 차일대 값은 변화가 없죠. 이렇게. 자, 그다음에 이번에는 또 이 두 가지 관계를 또 봐야 된단 말이에요. 자기 패런트에 대한 거. 그러니까 20하고 23하고 15 관계를 보니까 이것도 조건에 위배가 되죠. 그래서 위배가 된다는 얘기는 이 두 가지를 서로 교환하면 어떻게 문제가 없을 거다라고 일단 봐서 요거를 다시 교환을 해서 보니까 20. 그다음에 이번에는 이쪽에 가서는데 그 값이 23이 이쪽에 올라가는 것이고 이 두 개를 교환했으니까 이 아래 15가 되겠고 왼쪽 child 그다음에 이쪽에 자, 이 두 개 문제 없이 잘 됐죠. 그다음에 여기 13 이쪽에 19 10 이렇게 됐다. 자, 다시 이거하고 이거의 관계를 또 봐야 되는데 이 두 개의 관계 패런트가 이 차일드 값보다 커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 조건에 또다시 위배된다. 따라서 위배되니까 이 두 개를 교환을 하자. 자, 교환을 한다는 얘기는 이렇게 되는 얘기죠. 여기 루트 부분에 23이 들어가고 그다음 여기 20이 되고 오른쪽은 변화가 없고 왼쪽에 20이 됐다. 그다음 여기 15, 13, 8, 10, 17 이렇게 됐다는 얘기죠. 자, 그럼 왜 이걸 배열로 쓰느냐라고 했을 때에 이렇게 된 그림을 한번 배열로 나타내 보죠. 그러면 다 아시겠지만 혹시 처음 접하시는 분도 있을 테니까 자, 이걸 배열로 나타낸다면 루트 부분에 20, 자, 1번 이라고 하는 인덱스에 20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23, 2번 가로 대가로는 뺄게요. 그리고 19. 이 뒤에 거는 제가 지금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뭐하고 비교하냐면 2번하고 이 두 개를 비교하는 거죠. 이걸 비교하는 거. 자, 비교한다는 얘기는 이게 2번 일적에 이렇게 1번하고 비교하니까 나누기 2하면 된다라고 하는 걸 알고 했었죠. 물론 나누기 2하는 거에다가 뭐 하냐면 3하고 또 할 수도 있으니까 이와 같이 나머지를 없애버리는 거. 플로우 또는 이제 나머지 없앰 이렇게 되는 형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위치를 찾기 위해서 패런트의 위치를 찾기 위해서 나누기 2하고 하는 걸로 들어가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은 거를 머릿속에 좀 두시면서 기억하시면서 알고리즘을 삽입 알고리즘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삽입 알고리즘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삽입 알고리즘은 어떻게 하는 것이 쉽겠느냐라고 하는 것부터 뭐 쉽다기보다 드렸던 자료를 보고 할게요. 자, 알고리즘의 이름을 insert라고 하는 걸로 얘기할게요.
자, 원래 있던 그 자료 구조, 다시 말해서 이와 같은 걸 배열로 잡혀 있으니까 이거는 10이라고 하는 배열로 잡혀 있겠죠. 뭐 이렇게. 그 다음에 삽입하려고 하는 하나의 원소, 이걸 아이템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삽입 자료를 얘기하는 거고, 이거는 그 기존의 힙. 여기다가 아이템을 하나 더 추가하려고 한다. 그러면 이거는 일단 배열로 만들어져 있으니까 배열의 크기라고 하는 것이 항상 한계가 있죠. 따라서 배열의 크기를 예를 들어서 n이다라고 하든지 맥스입이라고 하든지 어떤 값이 있겠죠. 하여튼 그런 이 힙의 사이즈가 있을 텐데 힙 사이즈라고 똑같은 값이 됐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뭐가 되냐 하면 그 더 이상 제 값을 추가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배열을 초과한 거니까 이때 이와 같이 반드시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또는 알고리즘 작성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예외 상황을 항상 고려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힙이 가득 찼다. 더 이상 자료를 집어넣을 공간이 없다라고 하는 걸로. 그래서 강제 종료시켜 주죠. 문제가 없다 그러면 물론 여기도 하나 뭐 n이라고 하는 값이 있으면 좋겠지만 하여튼 간에 원소 값이 하나 더 늘어났죠. 그 힙에 그 개수가 들어가 있던 원소가 10개였다면 11개. 이와 같은 경우 23이 하나 더 추가됨으로써 원래 있던 거에 한 개가 더 늘어났죠. 자, 그다음에 뭐 하냐면 while문을 쓰시든지 for문을 쓰시든지 그건 상관없다 했죠. 그래서 뭐 while문을 써도 되고 음, 자, 그냥 for문을 쓸게요. 자, i 값을 가지고 시작하는데 이번 어떻게 되냐면 이 제일 끝에서부터 올라갔죠. 그래서 이게 이 1, 2, 3, 4 해가지고 제일 끝에다가 넣었다가 그 다음에 점점 이 그 패런트를 찾아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한 개 추가된 게 제일 끝에 들어갔으니까 시작은 여기 23이라고 하는 값이 있던 것이 점점 올라간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 n이라고 하는 값부터 시작하자 이거죠. 그래서 어디까지 가는지는 나중에 강제로 그냥 이 브레이크문에 의해서 포문을 벗어나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써도 되고 아니면 나는 그냥 while문을 쓰겠다라고 한다면 여기다가 i는 equal n이라고 쓰고 while문은 어떤 조건을 가지고 쓰면 돼요. 먼저 나누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누는 값을 해서 올라가다 보니까 1이라고 하는 값까지 갔다라고 한다면 이번은 루트까지 올라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일 끝에까지 갔다는 얘기죠. 이 얘기는 이게 1이 됐다는 얘기는 루트라고 하는 얘기니까 더 이상 갈 필요가 없이 가장 큰 값이 위치를 찾았다는 얘기니까 여기 for 룹을 벗어나라라고 하는 거를 브레이크문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쓰게 되죠. 이것도 썩 좋은 방식은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 하여튼 저기 이렇게 뭐 브레이크문이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포문을 벗어나게 하자 이거죠. 만약에 일이 아니다 루트까지 가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어딘가에 위치값을 찾아야 되는데 그때 찾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 삽입하는 원소 또는 자료값하고 그 다음에 이 힙에서 현재 이렇게 됐을 적에 23이다 그러면 패런트하고 비교를 해야 되죠. 그럼 23이라고 하는 위치는 2번에 있었고 패런트는 1번에 위치가 있으니까 이 두 개를 비교해야 되죠. 나누기 2 해야 된다. 따라서 힙의 i 값하고 나누기 2 한 거다라고죠. 만약에 23이 여기 있었다라고 한다면 여기 23이었었다라고 한다면 19였고 그러면 23하고 이거 두 개를 비교해야 되면 이거는 1, 2, 3 여기 23이 여기 있는 거죠. 19가 있고 여기 23. 그러면 여기 3번에 있는 거하고 이렇게 나눠야 되는 거니까 이와 같이 나누기 2하고 나머지를 없애버려야 되겠죠. 따라서 나머지 없애는 거. 이렇게. 자,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아까 23이 아니라 여기가 뭐 20보다 더 작은 값이었다라고 한다. 여기가 10, 뭐지, 한 17쯤 18쯤 됐다라고 한번 해보자 이거죠. 그럼 18이었다면 더 이상 올라갈 필요가 없죠. 페런트하고. 그런 경우에를 비교해 봤던 얘기는 힙이 더 큰 값을 갖고 있더라. 그죠. 원래 있던 루트 자기보다 페런트 값이. 그러면 더 이상 올라갈 필요가 없으니까 비교하고 위배되는 조건이 아니니까 끝내버리면 되죠. 이렇게. 만약에 이 조건에 위배돼서 페런트가 더 작은 값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계속 교환을 해줘야 된단 말이야. 아까처럼 이렇게 교환을 해줘야 된다. 네, 이렇게 서로 교환을 해줘야 됐죠. 그래서 교환하기 위해서는 이런 조건을 하나 더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교환하기 위한 방법 하나가 힙의 현재 위치값이고 그 다음에 페런트의 위치값 이거죠. 그래서 페런트의 값에 있는 거를 1로 이거 값을 1로 이렇게 넣어줘야 되겠죠. 따라서 이거를 이렇게 여기다가 써도 되겠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이렇게 넣고 맨 마지막에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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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져가면서 올라가면 될 테니까 이렇게 하죠. 자, 그 다음에 보통 여기는 i 값을 변동을 시켜줘야 되는데 변동시킬 값을 여기다 안 넣었죠. 조건도 안 넣었죠. 그래서 i 값을 변경시켜줄 값을 여기다 넣어야 된다. 어떻게 되냐면 요거 다음에는 자기 페런트 또다시 페런트 올라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나누기 2에서 들어가는 거죠. 따라서 현재 위치에 나누기 2 한 거. 그리고 나머지는 없애버린다. 자, 이렇게 해서 이 포문은 다 끝났는데 문제는 뭐냐면 마지막에 이렇게 집어넣고 나면 맨 마지막에 자기 위치 값이 알아져야 되겠죠. 어디인가에 데이터 값을 넣어야 되겠죠. 삽입할 위치 이 아이템을 그 위치를 찾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i에다가 아이템 값을 넣어주면 된다. 자, 이게 힙이라고 하는 원래 만들었던 자료 구조에다가 원소 하나를 더 추가하는 이런 알고리즘이 되죠. 그래서 자료를 하나 입력할 적에 여기서 보게 되면 이 제일 아래에 있던 뭐 하나씩 하나씩 집어넣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동 경로가 되죠. 자료 이동 경로. 네, 자료 이동 경로가 되는데 자료 이동 경로는 뭐냐면 이 추리에서의 이 레벨에 해당되는 거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추리의 깊이다. 그죠. 최대 추리의 뎁스만큼의 이동이죠. 그거는 최악의 경우에 가장 끝에서부터 끝으로 루트까지 올라갔을 때 이런 경우에 그러니까 보통 요거는 로그 2의 n이라고 하는 걸로 나타난다. 여기서 n은 원소 개수일 때 요만큼 이동하는 거니까 원소 하나를 갖다가 삭제했을 때 또는 삽입했을 때 이동할 수 있는 근데 뭐 삽입하라고 여기는 삽입이니까 삽입했을 때 최대 이동 거리는 이 전체 이 원소 개수의 루트 n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깊이만큼만 이동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이 힙에서 자료를 삭제하는 경우에 대해서 한번 보죠. 삽입보다 삭제가 조금 더 까다롭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저 시간에 이것도 좀 급히 이해만 드리고 말씀을 끝냈어요. 자, 이거 지울게요. 이런 노드를 삭제, 힙에서 노드를 삭제한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해당되는 원소, 예를 들어서
이거는 맥스 입이다라고 하는 경우를 보자죠. 미니미다라면 가장 작은 값을 하나 추출했을 때, 맥스입은 가장 큰 값을 추출했을 때. 그러니까 추출하고 나서 그냥 읽고 끝난 다음은 가만 놔두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 있는 원소를 삭제하려고 그런다 해죠. 가장 큰 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뭔가 통계 자료를 낸다든지 했을 때 가장 제일 큰 값하고 가장 작은 값을 빼버리고 나머지 평균을 가지고 산출하는 경우가 많죠. 보통 그렇게 하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평균을 낸다 그러면 이 끝의 값에 대해서 그게 이 좌지우지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평균을 낼 적에는 가장 큰 값과 가장 작은 값을 삭제해버리고 뭐 평균 진짜 데이터 값을 가지고 이 대략 얼마 정도 된다라고 하는 걸 산출할 때 쓸 수 있는 하나의 아이디어에 적합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럴 경우에 이와 같이 맥스 가지고 제일 큰 거, 미니 가지고 제일 작은 거, 그래서 그런 데이터 빼버리고 이 평균을 산출하는 데 사용할 수도 있겠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서 또 하나 보죠. 이번에는 맥스 입이니까 루트에 20이라고 하는 값이 있고 차일드에 19하고 15가 있고 8, 13, 10 이렇게 이 가장 아래 레벨이 가장 큰 쪽에 또는 뎁스가 가장 이그뭐 그쪽에 이 리프 노드 쪽 부분이라고 봐도 되겠죠. 그럼 왼쪽부터 차례대로 채워져야지만 된다라는 이런 구조다. 그러면 여기서 제일 큰 거 이게 제일 큰 거죠. 그럼 제일 크구나라고 하는 걸로 끝이 아니라 이거를 이제 자료를 갖다 삭제해서 없애버리겠다 이거죠. 이건 너무 커. 이런 자료들은 우리가 저희 그 관리하는데 불필요하다. 그렇다면 이걸 삭제하고 났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거를 따져보자. 그리고 나서도 보통 이제 이걸 삭제해 버리고 나면 요거 한 덩어리, 이쪽에 한 덩어리. 그래서 추리가 아니라 포리스라고 하는 숲의 형태가 남는 거죠. 나무가 한 그루가 아니라 여러 군데로 나눠져 버린단 말이에요. 서브 추리로.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그 힙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조건에 위배되니까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자, 그래서 여기 삭제하고 나면 이번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이거 이만한 공간이 텅 비어버렸다. 그리고 여기는 왼쪽에 19, 오른쪽에 15, 그 다음에 8, 13, 10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여기에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다시 힙이라고 하는 자료 구조를 만들어 줘야 되겠다. 힙이라고 하는 자료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요 값이 가장 작은 값이니까 이거를 여기다가 복사해서 넣는다. 그래서 그림상으로 보게 되면 가장 오른쪽 하단에 있는 거를 집어넣었으니까 이거는 이렇게 됐겠죠. 여기에 10이라고 하는 값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왼쪽에 19, 오른쪽에 15, 그 다음에 8, 13 이렇게 됐겠죠. 자, 그래서 15 밑에는 차일드가 없는 경우죠. 자, 이렇게 생긴 경우에 이 맥스입으로서의 조건이 만족되는지에 대한 걸 봐야 된다. 아까 삽입할 적에는 이 하단에서 넣어서 리프 노드 쪽에서 또는 이제 가장 이 레벨이 큰 데서 해서 위로 루트 쪽으로 올라갔는데 상향으로 올라갔는데 여기서는 이제 여기다 떡 갖다 놓다 보니까 아래로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둘 중에 하나를 비교해 가지고 큰 거를 봐야 되겠죠. 이 15를 집어넣는 것보다 19를 여기다 넣는 것이 훨씬 더 이 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적겠죠. 따라서 이 중에 큰 걸 하나 찾아요. 차일드 중에 보니까 19가 더 크다.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일단 비교를 한다. 그죠? 그래서 먼저 19하고 15에 대한 크기를 보니까 19가 더 크더라. 따라서 19하고 10하고의 조건을 보니까 위배되죠. 그러니까 위배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두 개를 서로 교환하는 것이 일단 문제가 없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 개를 서로 교환을 해주자. 이번에는 19가 그러면 1로 올라올 테고 그 다음에 여기에 10이 오겠죠. 그 다음에 다시 8, 13. 일단 안 바꿨으니까 이런 상태.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그대로 있을 테고. 자, 여기 보게 되면 19하고 15 사이에는 문제가 없죠. 자, 여기 보니까 10하고 8하고 13을 이렇게 보니까 일단 또 큰 거하고 비교를 해봐야 되겠죠. 8하고는 문제가 없는데 13하고 10하고의 관계가 이 그 맥스 입이라고 하는 조건을 위배한단 말이에요. 따라서 말해서 8하고 13에 보니까 이런 관계가 되는 거죠. 따라서 이번에는 뭐 하고 있냐면 이 두 개를 보니까 조건에 위배된다. 힙 맥스 입이라고 하는 조건에 위배. 그래서 이 두 개를 교환을 하자. 자, 이 두 개를 교환하고 나면 이거는 결국은 제일 아래 리프 노드 쪽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제일 위에 19가 루트에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13이 여기 올라갔고 15는 변동사항이 없고 13의 왼쪽에 8 그대로 변동사항이 없는데 이쪽에 10이라고 하는 값이 들어갔죠. 자, 여기서 보니까 이런 상태에서 보니까 13이 당연히 10보다 크니까 아까 이제 이걸로만 해도 맥스 입의 조건 페런트는 항상 차일드보다 크다라고 하는 값을 갖고 있어야 된다. 키값이. 그래서 이게 완성이 됐다 했죠. 이게 완료. 자, 이거 두 개를 비교한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먼저 10하고 13. 그럼 이거는 배열로 그려보게 되면 19가 있고 1번에 19가 있고 그 다음에 10이 2번 위치에 있고 3번 위치에 15가 있고 4번 위치에 8, 5번 위치에 13이 있죠. 그럼 뭐하고 뭐를 비교한 거냐 하면 2번하고 13의 관계를 보는 거죠. 따라서 여기다가 곱하기 2하고 더하기 1한 거 다 하죠. 그래서 5에 대한 위치값이 찾아진 거란 말이에요. 이와 같이 이 값을 찾아서 최종적인 위치를 산출하는 이런 관계니까 곱하기 2하고 더하기 1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거를 먼저 이와 같이 이 조건을 찾아내야 되겠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에 알고리즘은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라고 할 때는 곱하기 2하는 부분들이 같이 들어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나누기 2한 부분이 들어갔어요. 얘는 곱하기 2한 걸로 알고리즘 작성해 보자. 자, 이 알고리즘은 조금 제 그 삽입보다는 길겠죠. 과정으로 봐도 루트에서부터 내려왔으니까 조금 더 길겠다. 자, 그래서 이 알고리즘을 딜리트 10이라 그러고 원래 있던 알고리즘 그 힙을 배열로 나타냈으니까 이렇게 쓰면 되겠죠. 물론 이게 정수값일 수도 있고 실수값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캐릭터 스트링으로 해가지고 크기 비교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근데 이제 보통 이런 경우에 이 키값은 정수나 실수나 뭐그 값으로 줬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먼저 이 삭제할 거니까 원소의 개수 여기 배열에 들어간 원소 아예 지금 만들어지지도 않은 또는 하나하나 계속 삭제하다 보니까 없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이 특별한 경우에 대해서 또 고려를 해야 된다 했죠. 이거는 자료가 없으니까 여기서 삭제할 것도 없죠. 이거는 힙이 비어 있다. 강제 종료시켜 주면 되겠고. 더 이상 이건 할 게 없고. 저희와 같은 그림에서 보게 되면 제일 먼저
루트에다가 이렇게 삽입하는 걸 집어넣고 그리고 나서 하나씩 하나씩 위배 조건이 맞는지 아닌지에 대한 걸 보는 거죠. 따라서 먼저 이 우리가 삽입 삭제할 적에는 이 제일 위에 있는 이 루트 부분에 해당되는 값을 삽입을 삭제해 버리는 거죠. 이거 삭제하고 나면 다시 요거를 집어넣고 찾아보고 그런 과정을 거칠 거니까 우리가 찾고자 하는 값은 뭐냐 하면 힙의 루트에 있는 부분이다. 그 루트에 있는 부분을 힙에서는 1번 인덱스 위치에다 꼭 집어넣는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아까 보니까 제일 끝에 있는 걸 갖다가 루트 쪽으로 바꿔 넣었죠. 그래서 힙에 n개 원소가 있었으니까 이게 뭐냐면 제일 끝에 있는 거. 다시 말해서 이쪽에 있는 거 같은 거. 뭐 이 경우는 이제 요거겠죠. 요거 10번. 그거 같은 경우를 그 원소로서 위치값을 찾자 해서 그걸 갖다가 일단 템프라가는 변수에다 집어넣는 걸로 하고 원래 원소가 n개였는데 루트에 해당되는 거 제일 큰 값 하나 삭제해 버렸죠. 따라서 개수는 한 개 줄어들었죠. 네, 루트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위배되는지 하나 한다. 이 그 비교해가면서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는 시작 위치값을 1로 그다음에 요거에 곱하기 2한 값을 차일드의 왼쪽 차일드 값으로 두면 되겠죠. 이거는 차일드의 위치. 그것도 왼쪽이죠. 그래서 왼쪽 차일드의 위치에 대한 거를 일단 산출하는 거죠. 2로 시작을. 자, 여기 공간이 없으니까 맨날 어떻게 되냐면 계속 패런트부터 하나씩 내려가게 되죠. 그래서 여기다 값을 집어넣고 그거보다 더 작은 값이 있는지 없는지를 비교해보고 자기가 제일 큰 값인지에 대한 걸 확인해 봐야 되겠죠. 따라서 이 J라고 하는 이런 거는 child의 위치니까 child에 해당되는 이게 원래 원소 이거보다 작은 값을 갖고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자, 그다음에 뭐 하냐 하면 이와 같은 경우에 8하고 13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곱하기 2만 하게 되면 요 왼쪽 거고 거기다 더하기 2라면 13이 되겠죠. 따라서 먼저 이 두 개의 차일드들에 해당되는 것 중에 큰 거를 골라내야 되겠다. 그래서 어느 게 더 큰지 힙에 J라고 하는 게 왼쪽 차일드고 그다음에 힙에 J 플러스 1이 오른쪽 차일드다 했죠. 이게 왼쪽 차일드. 그 값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게 오른쪽 차일드 값을 10이라고 하는 게 나타나겠죠. 만약에 이와 같이 8하고 13 있는데 오른쪽 차일드 값이 더 크다라고 한다면 이거하고 이 패런트하고 교환을 해 들어가든지 비교해 보든지 하는 값을 찾아야 되겠죠. 따라서 이 조건이 되는지 확인해 본다. 만약에 오른쪽 차일드가 더 크다라고 한다면 J 곱하기 2만 한 거 가지고 안 된다 이거죠. 거기다 뭐 하냐면 더하기 1 해줘야 된다. 그런데 여기다가 하나 더 조건이 하나 더 들어가야 되는데 무슨 조건이 들어가냐 하면 이렇게 제일 더하기 1을 하려고 보니까 끝이야. 더 이상 이, 이 원소의 끝이라서 곱하기 2를 할 수가 없는 경우다라고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품을 하나 더 써야 된다. 이렇게. 이거 안 쓰게 되면 잘 되다가 만약에 이 원소가 제일 끝에 거일 때는 문제가 발생한다 하죠. 자,
그건 가로 없어도 되겠지만. 자, 이렇게 해서 위치값을 child의 애 중에 큰 거를 찾는 거죠. 여기서는 자, 여기서는 child 노드 중에 더 큰 것 선택하는 게 바로 이 과정이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패런트 노드 또 이제 이거 삭제할 거 이제 위에다가 갖다 놨으니까 요거하고 그 다음에 패런 이제 차일드에 해당되는 거 요거하고 그 비교하는 거죠. 이건 패런트에 해당되는 거. 그래서 패런트가 더 크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문제가 없죠. 그래서 이와 같이 8하고 13, 그다음에 여기 10이 있는데 요게 값이 더 크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얘가 14였다라고 한다면 큰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그냥 종료해 버리면 돼요. 근데 여기가 10이었다라고 한다면 교환을 해줘야 되겠죠. 따라서 만약에 이런 조건이 됐다면은 맥스 입의 조건을 만족하기 때문에 그냥 끝내버리면 되는 거죠. 이건 조건 만족하는 거죠. 만약에 저희 그 이와 같이 위배된 조건이 만들어졌다라고 한다면 이런 조건이 아니겠죠. 거꾸로 부등호 방향에 반대됐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했냐면 이거를 교환해 줘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힙에 이거는 곱하기 2한 거에 해당되는 위치 child의 위치값이죠. 하고 parent의 위치값. 그래서 요거 값을 1로 내려줘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parent에 해당되는 거를 child 위치값에다 집어넣어 준다. 그러고 나서 다시 또 반복해 들어오는데 물론 이거는 리프 노드니까 더 이상 할 게 없지만 만약에 이 밑으로도 줄줄줄 있다면 다시 이거 비교하고 또 비교하고 또 비교하고 내려가야 되겠죠. 따라서 다음번은 페런트를 i 위치에다가 바꿔놓고 그거에 곱하기 2한 거가 페런 차일드 노츠가 되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Y문까지 하게 되면 계속 요거를 일로 집어넣고 이거 집어넣는 것까지 했는데 여기다가 위치값을 바꿔 넣어야 되겠죠. 그 값을 여기서 이제 해준다. 이제 위치값 찾아주고 여기다가 템프. 이걸로써 이제 그 끝났는데 이제 삭제하고 나면 그 삭제한 값을 넘겨줘야 되겠죠. 그래서 뭐꼭 써야 되는 건 아니지만 실제 우리가 알고리즘 상으로는 빼버려도 되겠지만 프로그램을 작성한다면 이렇게 써줘라. 이렇게 해서 이 삭제하는 알고리즘이 완성됩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 얼마만큼 이동하냐라고 한다면 추리에 이만큼의 깊이만큼 최대 이동하게 되겠죠. 여기다가 값을 집어넣었더니 위치가 중간에 하나 딱 바꿔놨더니 그냥 문제가 없더라라고 한다면 상관이 없는데 최대 저희가 이동한다면 이만큼 깊이만큼 이동한다. 그래서 그 얘기는 로그 2의 n만큼 여기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자료 하나 삭제할 때마다 이만큼의 이 변경하는 자료 이동의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 이제 45분인데요. 조금 5분 더 하고 쉬는 것보다 지금 쉬겠습니다. 한 10분 쉬고 55분에 시작할게요.